반갑습니다. 페페아빠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고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영상의 컨텐츠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걱정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모르는 게, 제가 주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식하고 오면서 일요일에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요일에 어쨌든 아무 일 없이 좀 지나간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월요일부터 시작인데 오늘 저녁부터 GBTC 물량이랑 블랙록 물량들이 빠지나 안 빠지나 그것도 먼저 봐야 돼요. 계속해서 그 기관들 물량들이 들어와가지고 플러스만 찍혔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금요일까지도 블랙록 물량들이 플러스가 찍혔습니다. 제가 관련된 사진을 보여드리면, 온체인 데이터가 지금은 대놓고 뭐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중요합니다, 정말. 저도 누가 좀 정답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금요일 날에도 이제 IBTC 블랙록 현물 ETF가 유입이 돼가지고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케일은 4,300 비트코인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랑 피델리티는 변동이 없고요. 금요일까지만 해도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는 변동이 그렇게 크게는 없었어요, 박스권. 근데 월요일이 되잖아요. 이제 저녁부터 이제 만약에, 지금까지 블랙록이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는데 이거를 마이너스 안 할 거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대놓고 만약에 어느 순간부터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유출이 되면은 비트코인을 매도를 해야 됩니다. 코인베이스에다가 입금해서, 코인베이스 프라임에 입금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매도를 해야 돼요. 이게 이번 주에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이제 미국 내에서도 개기일식 관련해가지고 햇빛, 그 태양이 안 보이는 건 한국이라는 관련이 없거든요. 근데 미국 내에서는 그것도 행동 강령들이나 이런 것도 준비들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전파 같은 것들이 이제 끊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떠한 상황들을 좀 대비를 하려고 해요. 저 또한 이것도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분명히 그거랑 좀 주식시장이랑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전에 빠지던가 아니면 그때 빠지던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번 주는 좀 중요한 구간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시면 60K를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60K. 과연 60K를 지켜줄 것인지, 아니면 60K를 지금까지 지켜줬던 60K를 이전에도 지켜줬잖아요. 이 구간들을 지켜줄지 그냥 돌파를 해서 뚫어버릴지를 가장 중요하게 지켜봐야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뚫린다면 장기적으로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정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번에 60K가 뚫려버리면 비트코인의 올해 반감기 전후 해가지고 역할은 끝났다. 반감기 전후 해가지고 새로운 사이클을 또 한번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에 이거 영상 올려드린 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60K가 깨지면 비트코인이 중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 여름 전까지. 판이 한번 리셋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민코인은 좀 별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코인도 별개인데, 분명히 근데 선물 상장이 되어 있는 민코인은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선물 상장이 되어 있으면 비트코인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거든요. 롱 포지션들이 청산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떨구는 건데, 이번 주에 60K 지키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또다시 새로운 변수 하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FTX 파산 자금들이 원래였으면 시장에 좀 들어와가지고 이 자금들이 유동성이 확보가 돼가지고 시장에서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변경됐어요. 언제냐면, 일단은 제출, 이거 받냐 안 받냐의 제출은 5월 15일까지로 제출을 받고서 연말까지 클레임을 상환을 하기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되게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게, 이게 좀 그거네요, 정말. 진짜 세력들 마음이니까 정말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면 가격을 반발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가격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 이거 청산 지점이 이거 분명히 달러로 보장을 할 겁니다. 달러로. 비트코인이 만약에 10개를 들고 계셨으면 FTX에 10개를 그대로 받는 게 아니고 달러로 보상 받을 거예요. 파산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기준으로 15,00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5만 달러인데, 6만 달러인데, 6만 5천 달러인데 15,000달러 기준으로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근데 보상을 받는 건데 당연히 지금 불장 같으니까 불만들 가지겠죠. 그러니까 그거 대비해가지고 오히려 폭락시킬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거 대비해서 불만들 안 가지게 하려고. 원래였으면은 이거 근데 이때 상황을 가봐야 되겠는데 60K가 붕괴되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60K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60K가 붕괴가 된다면 오히려 유동성 자금들이 들어온다는 판단보다도 FTX 사이클을 끝내버리고 그냥 이제 하락했을 때 파산 지점이랑 똑같은 시점에 클레임을 할 수가 있다. 클레임 증빙 자료 이렇게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5월 말까지고 그러면 전에 돈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FTX 계정들을 그냥 그대로 통째로 판 거예요. 채권처럼. 그래서 일정량의 수수료 프리미엄, 역프리미엄 지불하고서 그냥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현금화를 빨리 한 거 대신에 역프리미엄 값을 조금 냈어야겠죠. 자, 이런 변수가 있고, 그러면 비트코인 상황으로 좀 지켜보면 6만 달러가 깨지고 나서 코인 시장이 완전히 붕괴가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대신에 그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6만 달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건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보통 평균 가격이라고 칠게요. 6만 7천 달러 선에서 공매도를 매집이 끝났다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6만 달러, 6만 5천 달러, 6만 7천 달러에서 공매도를 매집을 끝냈으면 과연 세력들이 10% 먹으려고 떨어뜨릴까라는 게 제 의문입니다. 저는 최소한 50% 이상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근데 그 가정은 6만 달러가 깨졌을 때 제가 지금 공포 분위기 조장하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정도로 중요한 구간이니까 그렇습니다. 대세적으로 올랐던 시기랑 지금은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제 관점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좀 이제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부정적인 뭐 이렇게 하락에 대한 얘기들이 싫으시면 구독 취소하시면 돼요. 저는 어쨌든 트레이더 입장이고 제 일기장 같은 곳인데 제 일기장에다가 제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들을 이렇게 뱉어내는 건데 왜 너 일기 이렇게 써? 이러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트레이더 입장에서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거고 뭐 DCA 전략이 맞다 아니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건 불장 때는 맞겠는데 저는 언제든지 저는 루나를 경험을 해보는 사람이잖아요. 루나 사건 때 루나뿐만 아니고 그 선물 레버리지를 거의 부처님 오신 날빔 그 이상으로 폭락들을 시켰으니까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저는 열어둬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뭐 이제 어느 지점에서는 너무 좀 이제 섣부르게 판단할 때 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이거 너무 불장 이제 시작인데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열어는 둬야 돼요. 코인 시장 모르는 거니까. 세력들의 입장들을 따라가야겠죠. 그들이 떨어뜨리겠다는데 그들이 차익 실현하겠다는데 그들이 공매도를 모으겠다는데 감히 저희가 그 반대되는 포지션을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요? 힌트나 시그널들을 주면 조용히 편승을 하면 되겠죠. 어쨌든 이 시장에서는 0.1%만 살아남으니까 결국에는 불장이 끝났을 때는 0.1%만 수익들을 회수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건 메인급 프로젝트들입니다. 메인급 그 알트코인들입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못 지켜주고 만약에 폭락하는 상황이 나오면 이거 새로 한번 판을 다시 짜야 된다. 만약에 그런 방향들이 나오고 나서 그때 한번 다시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코인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줄 수 있어요. 덱스나 이런 애들은 선물이 상장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디스코드에서 분석을 했었던 테스트로 분석을 했던 보보코인이 5000% 상승을 했잖아요. 거의 제2의 트롤베이스처럼 속도감은 트롤베이스보다는 좀 느렸는데 어쨌든 덱스에서도 먹을 것들이 많겠지만 이런 시장에서 몰빵 매매 하시면 안 되고 1000달러를 10개를 뿌려놨는데 그거 하나만 대박 쳐도 되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보보 같은 거 5000% 올라버리면 다른 것들이 만약에 평균치만 지켜줬더라도 아니면 그게 만약에 나머지가 9개가 다 망했더라도 이거 하나 건져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민코인은 원래 그래요. 스캠 코인들. 하지만 스캠 중에서도 빛이 나는 스캠들이 있다. 언젠가는 꺼질 버블이죠. 근데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60K가 깨지면 다음 불장은 베이스와 예를 들어 뭐 아비트럼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메인장이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더리움 메인장은 오히려 현물 ETF 승인이 되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돼요. 5월달에 또 미뤄지거나 거부가 되거나 그러면 이거 7월달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전에 베이스나 이런 애들이 놀겠죠.
아니면 미뤄지더라도 불장은 올 수가 있어요. 민코인은. 그만큼 이더리움을 더 바닥에서 매집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 되기 전에 비트코인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겠죠. 너무 어렵죠. 시장이 어렵죠.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냥 무지성으로 올라갈 때랑 당연히 다르죠. 어려울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냥 올라갈 때랑 그냥 사놓고만 있어도 올라갈 때랑 지금 어떻게 보면 감히 말씀드리면 꼭대기일 수도 있는 지점이면 당연히 조심할 수밖에 없고, 저도 이렇게 관점들을 내세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걱정이 안 됐으면 그냥 무조건 존버하세요. 몇 년이건 뭐든 존버하세요. 존버하세요. 이러는 게 제 입장에서는 편하거든요. 정말 저는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지난 하락은 피했잖아요. 지난 하락 이때 피했잖아요. 15일부터 해가지고 거의 몇 달 만에 한 달 만에 거의 최초로 그냥 하락에 대한 관점들을 내세웠던 구간인데, 약반등을 보여줬는데 좀 시원하게 치고 못 나가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60K를 깨지나 안 깨지나 그 지켜봐야 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 좀 중요한 자리니까 60K를 지켜주냐. 60K가 깨지면 바로 죽지는 않을 건데, 반등이 오더라도 이거 판때기를 새로 한번 그려봐야 될 구간들이 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무엇보다도 세력 형님들의 방향들을, 형님들이죠. 세력 형님들의 방향들을 조용히 편승해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마지막 영상입니다. 그래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